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서벨 인벤토리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버 수백 대를 관리하면서 매번 IP 주소를 찾아 헤매고 계신가요? 인벤토리 파일을 활용하면 모든 서버 정보를 한 곳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정적 인벤토리부터 동적 인벤토리까지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개념들을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적 인벤토리 파일을 작성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두 번째로 호스트 그룹을 정의하여 서버를 분류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세 번째로 호스트 변수를 설정하는 방법, 네 번째로 그룹 변수와 상속 개념을 다룹니다. 다섯 번째로 클라우드 환경을 위한 동적 인벤토리를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인벤토리 패턴을 활용한 서버 선택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정적 인벤토리 파일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관리할 서버들의 목록을 텍스트 파일로 작성해두는 것입니다. 마치 스마트폰 주소록에 친구들의 연락처를 저장하는 것처럼 서버의 IP 주소와 접속 정보를 한 곳에 모아두는 것이죠. 이 파일은 사람이 읽기 쉬운 형식이어서 누구나 쉽게 수정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트 같은 버전 관리 시스템으로 변경 이력을 추적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인벤토리 파일이 왜 필요할까요? 서버가 10대만 넘어가도 관리가 복잡해집니다. 개발자 A는 메모장에, 개발자 B는 엑셀 파일에, 개발자 C는 위키에 서버 정보를 정리해둡니다. 서버 IP가 변경되면 모든 곳을 일일이 수정해야 하고 정보가 서로 달라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인벤토리 파일을 사용하면 모든 서버 정보를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고 새로운 팀원이 합류했을 때도 이 파일 하나만 보면 전체 인프라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벤토리 파일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파일은 보통 웨트 셋터럭 안서벨 호스트 경로에 위치하거나 inventory.ini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 폴더에 저장합니다. 첫 번째 줄처럼 ubil.example.com 같은 도메인 이름을 직접 적을 수 있습니다. 안서벨이 자동으로 DNS를 통해 IP 주소를 찾아줍니다. 192.268.1.10처럼 IP 주소를 직접 적어도 됩니다. db1example.com 줄을 보면 안서벨 호스트와 안서벨 포어트 변수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db1이라는 이름으로 서버를 부르지만 실제 접속은 10.0.0.5에 22번 포트로 합니다. 마지막 줄의 프라DPI는 별칭입니다. 길고 복잡한 IP 대신 기억하기 쉬운 이름을 붙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벤토리 파일을 다룰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보안 사항이 있습니다. 초보 엔지니어들이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인벤토리 파일의 비밀번호를 평문으로 적어두는 것입니다. 안서벨 패스워드 1234처럼 적으면 당장은 편리하지만 이 파일이 기트 저장소에 올라가는 순간 누구나 비밀번호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SSH 키 인증을 사용하거나 민감한 정보는 안서벨 볼트로 암호화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보안은 편의성보다 항상 우선해야 합니다. 이제 호스트 그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호스트 그룹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서버들을 묶어서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회사에서 부서별로 직원을 분류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업팀 전체에 공지사항을 보내려면 개개인에게 연락하지 않고 영업팀이라는 그룹에 한 번만 보내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웹 서버 20대에 동시에 패치를 적용하려면 웹서버즈라는 그룹의 명령을 한 번만 실행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호스트 그룹의 강력한 장점입니다. 호스트 그룹을 정의하는 방법을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대괄호 안에 그룹 이름을 적고 그 아래에 해당 그룹에 속할 서버들을 나열합니다. 웹서버즈 그룹에는 웹1, 엿2, 엿3세대의 서버가 속해 있습니다. 드브서버즈 그룹에는 db1, db2 두 대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프로덕션, 칠드런이라는 특별한 문법입니다. 칠드런 키워드를 사용하면 다른 그룹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프로덕션 그룹은 웹서버즈와 드브서버즈 모두를 포함하므로 안서벨 프로덕션이라고 명령하면 5대 모든 서버에 동시에 작업할 수 있습니다. 올, 바어즈는 모든 호스트에 적용되는 공통 변수를 정의합니다. 그룹 중첩의 장점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개발, 스테이징, 프로덕션 등 여러 환경이 있고 각 환경의 앱 서버, API 서버, DB 서버 등이 있습니다. 칠드런을 사용하면 이런 복잡한 구조를 계층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프로덕션 서버에 보안 패치를 적용하려면 프로덕션 그룹의 명령을 실행하면 됩니다. 프로덕션 앱 서버만 재시작하려면 프로덕션과 웹 서버즈의 교집합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유연하게 서버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그룹 중첩의 큰 장점입니다. 호스트 변수는 각 서버마다 다른 설정이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웹 서버는 22번 포트로 SSH 접속을 하지만 보안상의 이유로 특정 서버만 2222번 포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서버마다 실행할 애플리케이션의 포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호스트 변수를 사용하여 서버별로 맞춤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 변수는 해당 호스트에만 적용되므로 다른 서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호스트 변수를 설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호스트명 뒤에 공백을 두고 변수명 값 형식으로 작성합니다. 랩 1서버는 192.268.1.10 주소의 22번 포트를 사용합니다. 랩 2는 같은 형식이지만 2222번 포트를 사용합니다. 랩 3에는 http 포워트라는 사용자 정의 변수를 추가했습니다. 이 변수는 나중에 플레이북에서 참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드브서버즈 그룹의 db1과 db2는 각각 다른 dbname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역할의 서버라도 개별적인 차이점을 변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룹 변수를 활용하면 같은 그룹에 속한 모든 서버에 공통 설정을 한 번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옆 서버 10대가 모두 요배드민이라는 계정으로 접속한다면 각 호스트마다 안서벨 유저 요배드민을 적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그룹 변수로 한 번만 정의하면 그룹에 속한 모든 서버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이렇게 하면 중복을 제거하고 유지보수도 쉬워집니다. 나중에 사용자 계정을 변경해야 할 때도 한 곳만 수정하면 됩니다. 그룹 변수를 정의하는 문법을 보겠습니다. 그룹명 뒤에 콜론과 바워즈를 붙여서 변수 섹션을 만듭니다. 웹서버즈, 바워즈 아래에 정의된 변수들은 웹서버즈 그룹의 모든 호스트에 적용됩니다. 안서벨 유저, http 포워트, 맥스 커넥션즈 같은 변수들이 웹1과 웹2 모두에 적용됩니다. 드브서버즈, 바워즈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맞는 설정을 따로 정의했습니다. 이렇게 그룹별로 변수를 분리하면 설정이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변수 우선순위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서벨에서는 같은 변수가 여러 곳에서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룹 변수에서 안서벨 유저를 요배드민으로 정의하고 특정 호스트에서 안서벨 유저를 스페셜 애드민으로 정의하면 어떻게 될까요? 호스트 변수가 그룹 변수보다 우선순위가 높으므로 해당 호스트에는 스페셜 애드민이 적용됩니다. 더 구체적인 설정이 일반적인 설정을 덮어쓴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우선순위를 잘 활용하면 기본값을 설정해두고 필요한 곳만 예외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동적 인벤토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오토스케일링으로 서버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삭제됩니다. 트래픽이 늘면 서버가 10대에서 50대로 늘어나고 트래픽이 줄면 다시 10대로 줄어듭니다. 이런 환경에서 정적 인벤토리 파일을 수동으로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동적 인벤토리는 AWS, GCP, 예저 같은 클라우드 API를 호출해서 실시간으로 현재 실행 중인 서버 목록을 가져옵니다. 동적 인벤토리 스크립트의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파이썬 스크립트는 AWS 바토 3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EC2 인스턴스 목록을 조회합니다. describe instances 함수로 모든 인스턴스 정보를 가져온 다음 반복문으로 각 인스턴스의 퍼블릭 IP 주소를 추출합니다. 결과를 안서벨이 이해할 수 있는 JSON 형식으로 출력합니다. 스크립트를 실행 가능하게 만들고 안서벨에 I 옵션으로 전달하면 안서벨이 자동으로 스크립트를 실행하여 인벤토리를 생성합니다. 서버가 추가되거나 삭제되어도 항상 최신 목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스크립트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서벨은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인벤토리 플러그인을 공식으로 제공합니다. AWS EC2 플러그인은 AWS EC2 인스턴스를, 예저 RM은 예저 가상 머신을, GCP 컴퓨트는 구글 클라우드 인스턴스를 자동으로 가져옵니다. YML 설정 파일에서 리전, 필터, 그룹화 규칙 등을 정의하면 됩니다. 특히 인스턴스 태그를 기반으로 자동 그룹화하는 기능이 매우 유용합니다. 인바이런먼트 태그가 프로덕션인 인스턴스들을 자동으로 프로덕션 그룹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인벤토리 패턴은 특정 호스트나 그룹을 선택하는 문법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패턴은 all입니다. all을 지정하면 인벤토리에 있는 모든 호스트를 대상으로 작업합니다. 그룹 이름을 직접 지정하면 해당 그룹의 호스트들만 선택됩니다. 와일드카드도 사용할 수 있어서 if로 시작하는 모든 호스트를 선택하려면 if 뒤에 별표를 붙이면 됩니다.
이런 패턴을 활용하면 명령 한 줄로 원하는 서버들만 정확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벤토리 패턴의 다양한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안서벨 올엠 핑은 모든 호스트의 핑 모듈을 실행합니다. 웹 서버즈 그룹에만 업타임 명령을 실행하려면 안서벨 웹 서버즈를 사용합니다. 웹 별표 패턴은 웹으로 시작하는 모든 호스트를 매칭합니다. 콜론을 사용하면 여러 그룹을 합칩니다. 웹 서버즈, 드브 서버즈는 두 그룹의 모든 호스트를 선택합니다. 앰퍼샌드는 교집합을 의미합니다. 프로덕션과 웹 서버즈 둘 다에 속한 호스트만 선택됩니다. 느낌표는 제외를 의미해서 올에서 드브 서버즈를 뺀 나머지를 선택합니다. 고급 패턴을 조합하면 매우 복잡한 조건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덕션 환경의 웹 서버 중에서 특정 서버 한 대만 제외하고 싶다면 프로덕션 콜론 앰퍼샌드 웹 서버즈 콜론 느낌표 웹 3처럼 작성합니다. 정규 표현식도 지원해서 더 정교한 패턴 매칭이 가능합니다. 물결표 뒤에 정규 표현식을 적으면 됩니다. 이런 패턴들을 익혀두면 수백 대의 서버 중에서 원하는 서버만 정확히 선택하여 작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벤토리 관리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별로 인벤토리 파일을 분리하세요. development.ini, staging.ini, production.ini처럼 나누면 실수로 프로덕션에 잘못된 명령을 실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디렉토리 구조를 활용하세요. 그룹 바워즈 폴더에는 그룹 변수를, 호스트 바워즈 폴더에는 호스트 변수를 별도 파일로 관리하면 인벤토리 파일이 깔끔해집니다. 셋째, 처음부터 너무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필요한 것부터 하나씩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안서벨 인벤토리 관리의 핵심 개념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정적 인벤토리로 서버 목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호스트 그룹으로 서버를 분류하고, 변수로 설정을 커스터마이징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을 위한 동적 인벤토리와 다양한 패턴 문법도 익혔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인프라에 맞는 인벤토리를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정적 인벤토리로 시작해서 점차 발전시켜 나가시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